솔직히 말해서 형이 나보다 훨씬 더 벌잖아. 자식도 한 명이고. 뭐 너도 장사해서 돈 벌잖아. 손님도 많다면서. 애들아, 아픈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이니? 제발 그만해. 어르신들, 오늘은 올해 75 되신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박할아버지는 참 복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고 며느리들도 착하게 맞아들이셨죠. 손주들까지 건강하게 자라나니 온 집안이 화목했습니다. 특히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형제애가 남달랐어요. 형은 동생을 끔찍이 아꼈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지요. 형은 회사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동생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부지런히 살아갔습니다.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큰며느리가 빨리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지만 가족들은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노안이 아닙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며칠간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후 나온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큰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었죠. 처음에는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형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을 지켰고 동생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달려왔어요. 며느리들은 번갈아가며 간병을 했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였어요. 검사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입원비에 수술비까지 겹치니까 가족들의 얼굴에 걱정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넉넉하지 못했던 살림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큰 지출이었거든요. 박할아버지의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병원비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형제는 며칠간 말없이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둘 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라는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면회 시간에 형제가 나란히 아버지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병실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형도 이미 예상하고 있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다음 말은 형의 기분을 상하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형이 월급도 나보다 많이 받잖아. 회사 다니니까 안정적이고 이번 병원비는 형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냐? 형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너도 장사해서 돈 벌잖아. 손님 많이 오는 날엔 나보다 더 많이 벌 때도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둘 다 부모 자식인데 왜 나한테만 떠넘기려고 해? 동생도 지지 않았습니다. 떠넘기는 게 아니야.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자는 거지. 형은 퇴직금도 있고 보너스도 받잖아. 나는 가게 운영하느라 매달 빠듯하다고. 형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편하게 돈 번다는 소리냐? 나도 매일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는 돈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병실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볼 정도로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때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목소리 좀. 하지만 작은 며느리가 곁눈질하며 한마디 했어요. 우리 집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에 전세금 마련하느라. 그러자 큰며느리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 집만 여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바쁜데. 이제 며느리들까지 서로 눈을 흘기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병실 밖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간호사의 제지에 형제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서운함은 깊어진 후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박할아버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내 병 때문에
그토록 우애 좋던 자식들이 등을 돌리는구나. 이럴 거면 차라리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다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제는 서로 말도 제대로 섞지 않았고 병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박할아버지는 그런 아들들을 보며 가슴이 더 아프셨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박할아버지가 조용히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병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가족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혹시 병이 더 악화된 건 아닌지, 나쁜 소식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박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숨긴 게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노후를 위해 조금씩 저축을 해왔다.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명절 세뱃돈에서 조금씩 모아뒀지.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거든요. 병원비 걱정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 돈으로 치료비를 해결하자꾸나.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면서까지 내 병을 고칠 필요는 없어.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와중에도 자신들만 생각하며 다퉜던 일이 부끄럽게 느껴졌지요. 형이 먼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괜한 소리 했어. 돈 때문에 너한테 화낸 게 미안하다. 동생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형 나도 미안해. 형만 탓하려고 했네. 우리가 아버지 걱정은 안 하고 뭘 한 거야. 며느리들도 서로 미안하다며 손을 잡았어요. 평소 서로를 아껴왔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좁아졌던 거였거든요. 박할아버지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 같구나. 돈이 없어도 마음만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 그날 이후 가족은 더욱 똘똘 뭉쳐 박할아버지의 병간호를 이어갔습니다. 형은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고 동생은 가게 일을 일찍 마치고 달려왔어요. 며느리들은 번갈아가며 정성스럽게 간병했고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웃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박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덕분에 가족의 진짜 마음을 다시 확인했으니 이것 또한 복이구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게 가장 큰 치료제였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박할아버지 가족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일은 어느 집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병,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가족끼리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가는 거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마음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할아버지처럼 미리미리 노후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가족을 위한 큰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